테마 44는 보스입니다. 보스가 나왔을 땐 종류가 많이 나오죠. 뭐 근소급과 직무급의 비교, 직능급, 그다음에 최근 강조되고 있는 성과급들, 그다음에 보수하고 그다음에 이 보수 안엔 봉급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 수당이 있죠. 그러니까 보수가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봉급과 수당이 있습니다. 어, 이거 말고도 뭐 이따 볼 신축적 보수제도도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상한선이 뭔지 하한선이 뭔지 그다음에 뭐 S자 곡선도 있을 거고요. 자, 임금 피크제 같은 것들. 자, 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네요. 직능급은 사람이야, 사람. 능력자한테 많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능한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 맞고요. 연공급은 근속급이라고 그래요. 근속 연수야. 2번 틀렸죠. 이러니까 올해만 있으면 많이 받는 거죠. 전문 기술을 뭐 확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올해만 버티면 되는 거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직무급은 이건 일이야. 직위분류제. 그래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동일 노동력, 동일 임금이라면은 직능급.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면은 직무급이야. 성과급은 매년 바뀌니까 성과에 따라 변동급이다. 고정급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 성과급은 부가급적 성격이 좀 강하지만 어쨌든 연봉제도 있기 때문에 뭐 꼭 부가급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직능급하고 직무급은 구별해야 돼. 일의 가치인지 사람의 가치인지 이거는 그냥 근속 연수예요. 이거 말고 생활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급. 그 다음에 신축보수제도가 나올 건데 우리는 김대중 정부 때 들어옵니다. 5급 이상이 연봉제로 6급 이하는 성과 상여금 제도로 들어올 겁니다. 자, 직무성과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이에요. 근데 모든 고위공무원단이 아니라 그 대통령 경호처에 있는 별정직 공무원들은 호봉제예요. 왜 대통령 경호처는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성과가 나와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모든 고위공무원이 아니라 별정직은 대통령 경호처에 있는 별정직은 제외. 거기는 호봉제로 하고 나머지는 직무성과연봉제야. 그래서 고위공무원단은 원칙적으로 직무성과연봉제. 그 다음에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은 고정연봉제. 그 다음에 5급 이상은 성과연봉제입니다. 자,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이 직무성과연봉제는 기준급이 있고 직무급이 있어요. 이거는 기본급이네. 기본급 안에 다시 기본연봉 안에 기준급과 직무급이 있고 기본연봉 말고 뭐가 있다? 성과연봉이 있어요. 기준급은 보다시피 경력도 있지만 누적 성과도 있고요. 직무급에 직무의 난이도가 있죠. 이게 들어온다는 것은 어때요? 짬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적된 성과들, 작년 성과가 성과연봉이야. 그 다음에 직무의 어려움들.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 연공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직무와 성과가 더 중요해져 버렸지. 다시 할게. 직무성과연봉제는 기본연봉이 있고 성과연봉이 있어요. 성과연봉은 작년 실적이에요. 기본연봉은 다시 기준급과 직무급이 있다는 거야. 기준급은 누적 성과하고 여러분의 경력이 들어가고요. 얼마 안 들어갔지. 그다음에 직무급은 직무의 난이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무의 난이도가 더 어렵고 작년 성과 더 잘 나오고 누적 성과가 많은 사람이 짬밥이 낮더라도 연봉을 더 많이 받아갑니다. 그치? 어쨌든 직무성과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인데 모든 고위공무원단은 아니고 대통령 경호처럼 빠진다는 것. 내려갈게요. 공무원 연금입니다. 연금. 이게 자꾸 개혁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연금이 나왔을 때는 돈을 공무원이 내는가 내지 않는가, 기여금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가지고 기금제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예산으로 운영할 것인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일단 기여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적금 들듯이 부가식으로 쌓아놓고 기금제로 운영합니다. 우리나라 방식이에요. 자, 보니까 옳은 것만 짝 지어진 거네요. 10년 이상, 옛날에는 몇 년이었어? 20년이었잖아요. 요게 이제 줄었죠. 10년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65살부터 받습니다. 60세 은퇴하지만 바로 받는 게 아니라 5년 후부터 받습니다. 옛날에는요, 퇴직 전 3년. 내가 60에 퇴직하니까 60, 59, 58, 요 3년을 가지고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을 잡았어요. 임기 말이니까 되게 호복이 높을 때잖아요. 이러니까 연금이 되게 많았던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전기가 아니야.
전 기간에 받은 전체 돈을 월수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이에요. 이러니까 어때요? 호봉이 낮은 초창기 호봉까지 다 연봉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금액이 낮아지겠죠. 그다음에 납부 기간이 원래 33년이었는데 36년으로 늘렸죠. 36년 초과하면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5년이 아니라 전 기간이라니까. 그래서 뭐가 틀렸다? 그 기업과 니은만 맞고 36년 초과하면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퇴견 5년이 아니라 전 기간이라니까요. 전 기간으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3년이었지만 이게 전체 기간으로 바뀝니다. 자, 1번이 정답이고 그다음에 15년에 뭐가 바뀌었나 옳지 않은 거네요. 옛날에는 1.9였는데 보다시피 1.7로 인하했습니다. 지급률을 더 작게 주죠. 1.9까지 줬는데 1.7로 줄었으니까. 그 다음에 20년에 10년으로 완화했고요. 그 다음에 보다시피 옛날에는 내가 몇 %였다? 7%만 냈는데 단계 올려가지고 기본 봉급의 9%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3년이 아니라 전액으로, 전년으로, 전 기간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2년도에 바뀐 게 아니라 보다시피 몇 년도에 2009년도에 바뀐 겁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이게는 많이 내고 작게 받아가겠다는 거잖아요. 7%만 냈었는데 9%로 많이 냈죠. 1.9를 받았는데 1.7로 줄었죠. 많이 내고 작게 받았고요. 대신 기간은 줄여줬어. 빨리 나갈 수 있게 해줬고요. 4번 틀렸는데 3년이 원래 3년이었어요. 이걸 전기간으로 바뀝니다. 전기간으로. 그리고 이거 바뀐 것도 2015년도가 아니라 보다시피 9년도에 바뀌었죠. 이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분 보장입니다. 주로 나올 게 누가 나온다? 직위해제, 직권면직, 징계, 당연퇴직 이런 게 막 나올 겁니다. 전부 다 법률 용어들이에요. 또 신분 보장 나왔을 때 떠오른 단어가 누가 떠올라야 돼? 직업공무원제 또는 실적주의 이게 떠올라야 돼요. 실적주의는 개방형도 있기 때문에 개방형 실적주의 신분 보장이 좀 약하죠. 근데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기반으로 하고 계급제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별일 없으면 평생 근무할 겁니다. 신분 보장이 강한 건 누구다? 직업공무원제예요. 지금은 직업공무원제가 약화되고 있고 또 실적주의가 완화되고 있잖아. 신분 보장도 약화되고 있겠죠. 그치? 어쨌든 신분 보장이 나왔을 때는 실적주의라든지 직업공무원제와 관련시켜 보십시오. 직권면직은 징계가 아닙니다. 직권면직은 일정한 사유가 나왔을 때 자동이 아니라 처분에 의해서 잘리는 거예요. 자동 잘리는 건 당연 퇴직이고, 그다음에 징계 면직은 파면과 해임이 있습니다. 징계는 경감정 등해파죠. 6개 경감정 등해파 해가지고 내어놔야 되고요. 자, 견책이 있습니다. 견책은 훈계와 회계야. 보수라든지 이건 삭감이 없어요. 그다음에 감봉. 여기서부터 이제 보수가 이제 삭감이 될 건데 얘가 3분의 1이 삭감돼요. 3개월 기간 동안이고요. 그다음에 정직, 강등인데 얘는 두 개가 전액이에요. 전액 삭감하고, 그렇지. 강등은 3개월이야. 얘도 3개월이고요. 그래서 감봉이 포인트다. 왜? 얘만 3분의 1이니까 강등이 포인트다. 강임이 아니고요. 왜? 얘는 3개월이니까 다 3개월인데 둘 다 전액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잘린 게 해임과 파면이죠. 해임은 3년간 재임용이 안 되고 5년간 재임용이 안 되고요. 연금의 2분의 1이 날아가는 게 파면입니다. 얘는 안 날아가는 게 원칙인데 공금 횡령으로 파면되었을 때는 4분의 1까지 날아가는, 해임되었을 때 4분의 1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이거를 배제징계라고 그러고 이걸 교정징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견책과 감봉이 경징계, 이건 중징계인데 중징계일 때는 반드시 이를 뺏어버려 직위가 해제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감정 등해파, 포인트 감봉, 정직, 도문자는 해삼, 파오 뭐 이렇게도 막 외우고. 자, 정직은 징계 맞습니다. 2분의 1은 없어요. 2분의 1. 감봉만 3분의 1이고 나머지 전액이라고 그랬어.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 본인 의사에 불구하고도 휴직 이건 강제휴직이죠. 강제휴직도 있습니다. 뭐 군대 간다든지 정신이 없다든지 또는 노조 전임자로 전임직으로 일할 때는 강제휴직이에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노조 전임자 되었을 때는 무급 휴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봉급 줍니다. 이제는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자, 시행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법은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건 뭐냐면은 직위해제 사유에는 능력 부족이 있어요. 능력 부족 사유로 직위해제가 되면은 3개월간 대기 명령을 받아요. 이 3개월 동안 대기 명령 받고 교육훈련 받을 건데 그 기간 지나도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면은 징계위원회 동의받아가지고 직권 면직될 수 있어요. 됐지? 그래서 직위해제와 직권 면직이 겹쳐 있는 게 하나 있으니 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된 사람은 3개월간 대기 명령 받고 그 기간 내에도 향상이 안 된다면은 직권 면직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동의받아야 돼요. 동의받아야 돼.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입니다. 자, 옳은 거네요. 징계는 경감정 등의 파야. 지금 5개밖에 안 되네. 뭐가 빠졌다. 지금 강등이 빠졌네. 네, 정직은 1, 3개월에 전액입니다. 3분의 2 없어요. 틀렸고요. 감봉은 1, 3개월에 3분의 1 이게 정답이네요. 감사원이 조사 중이다. 그럼 중지야. 감사원이 먼저니까요. 다 중지입니다. 진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중지에 중지. 수사기관이 만약에 통보하면 그때는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지? 수사기관이 하면은 진행을 멈출 수 있지만 해도 돼요. 근데 감사원이 할 때는 무조건 중지입니다. 그것도 외워두시고요. 자, 옳은 거니까 3번이 옳습니다. 계급정년제는 우리한테는 없지만 그래도 뭐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정 기간 승진이 안 되면은 일정 기간 후에 자동 나가게 하는 게 계급정년이에요. 군인이나 경찰들. 대위가 7년 안에 소령이 못 된다. 41살인가 2살에 나가야 돼요. 소령이 10년 안에 중령이 못 된더라. 그러면 50 몇 살인가 나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정해져 있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일반직도 도입하려고 그래요. 일명 하위직인데 하위직을 자를 수가 없잖아. 무능공무원 퇴출제도가 이제 도입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한다. 동일 계급에 머물러 있다. 그 기간 만료되면은 자동 퇴직이다. 맞는 말이죠. 어쨌든 자동 나가니까 유동률이 좋아지고 자리가 비니까 취임 기회가 확대되겠죠. 그 다음에 능력이 안 돼 승진 안 된 사람을 자를 수 있으니까 교체 촉진돼서 낡은 관료 문화 타파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그냥 무사안일하게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는 대신에 직업적 안전성은 떨어지겠죠. 됐지? 특히 승진 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는 반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는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보시면 알 겁니다. 진짜 일 안 하고 그냥 탱자탱자 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자를 수도 없어 이거는. 문제가 있죠 이거는. 안 그러신 분도 많은데 그러신 분도 있으니까 좀 도입하는 것도 어쩔까. 그래서 아마 논의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나올 리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계급정년제 없는 제도인데 우리한테는요. 경찰이나 군인한테만 있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없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옳지 않은 거네요. 공무원 인사에 관해서 불리한 처분받았다. 신문상 불리한 처분받았을 때는 그때는 소청심사할 수 있습니다. 인역처에 있어요. 소속은 인역처지만 직무상 독립이야. 자, 능력이 없다. 금평이 나쁘다. 그럼 직위해제 사유에. 직위해제는 능력이 없다든지 일을 부여하기에 비윤리적이에요. 5가지 사유가 있는데 능력이 없다든지 비윤리적일 때 직위가 해제됩니다. 직권면직은 징계 아니에요. 이건 처분에 의해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됐죠? 해임은 징계면직인데 3년간 재임용이 안 되고 파면은 5년간 결격이야. 재임용이 안 됩니다. 해삼파오. 해임은 3년, 파면 5년이니까 해삼파오고요. 그 다음에 파면은 연금의 절반이 날라가. 여러분이 내는 거에 다 못 받습니다. 여러분 내는 것만 받고 국가가 부담하는 건 못 받아요. 해임은 원칙적으로 다 받지만 공금 관련 해임은 절반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4분의 1까지면. 자, 그래서 직권면직은 징계가 아니라는 것 외워두시고 직위해제도 징계가 아니에요. 다른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네요. 승급은 계급은 같아요. 등급은 같아. 1년 지날 때마다 호봉이 올라간 겁니다. 호봉이. 하급자는 1년, 상급자는 1년 6개월이에요. 전보는 동일한 직급에서 일만 바뀌는 거죠. 전보 맞고요. 파면은 연금 불이익이 있습니다. 절반이 날아갈 거니까 3년이 아니라 5년이에요. 3번 틀렸네요.
연금상 불이익이 없는 게 원칙이고 3년간 재임용이 안 되는 건 결격사유인 것은 해임입니다. 직권면직은 퇴직이나 과원되었을 때 처분에 의해 잘리는 거야. 이러니까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누가 들어왔다? 강임제도가 들어왔어요. 퇴직과 과원, 이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6개 사유가 더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전직시험 3번 떨어져도 직권면직될 수 있어요. 휴가가 또 안 돌아와도 직권면직될 수 있고,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폐직 과원되었을 때 이건 직권면직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네요. 당연퇴직은 이거는 사실행위야. 일정한 사유, 60세가 되었다, 자동 나가야 돼, 정년. 그 다음에 일정 계급에 승진 못했다, 자동 나가야 돼, 계급 정년 같은 것들. 당연퇴직이기 때문에,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소청 대상이 안 되고 소송 대상도 안 됩니다. 그치? 다음에 직권면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임용권자가 처분하는 거야. 이건 소청 대상이 돼요. 직권면직은 사유가 발생하면 7개 사유가 있을 텐데 발생한 임용권자가 처분을 해가지고 소멸시키는 거고, 다음에 1번은 처분 없이 자동 소멸되는 거다. 밑에 거는 처분이니까 소청 대상이 되지만 위에 건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소청 대상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직위해제는 일을 뺏어버리는 거야. 신분은 유지합니다. 일을 담당하지 못해요. 왜? 능력이 없거나 비윤리적이어서요. 그 다음에 4번 틀렸네요. 이건 강등이야. 강임은 징계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징계 한 종류고 한 계급 아래 내려가는 건 강등이고 3개월간 직무 종사가 안 되고 보수 전액이 삭감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 더 있네. 결격 사유가 이제 이거 결격 사유는 뭐냐면 이런 사유가 되면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못 쳐요. 아까 딴 거 내보지 말고 해임되었을 때는 5년간 결격이고요. 파면되었을 때는 해임은 3년간, 파면되었을 때는 5년간 결격입니다. 이거 내워두시고요. 소청심사입니다. 이렇게 신분상 불이익 받았을 때 청구하는 거야. 구제해달라고. 그리고 이걸 청구해야지만 소송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제한 규정에서 우수한 제한 받았다. 그러면 인사상 특정이라는 게 승진이나 승급이에요. 이게 더 강합니다. 됐지? 근데 승진, 승급 이게 더 강한데 상여금은 한 번 주고 마는 거예요. 근데 더 강한 것도 주면서 약한 걸 주지 않는다고 말이 안 됩니다. 상여금도 당연히 줄 수 있는 거고 특별 승진이나 승급도 가능합니다. 됐지? 1번 틀렸고요. 소청심사는 불이익 징계 처분과 같이 의사 반환은 불이익 처분 받았을 때 불복에 이의 제기한다. 이게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충처리, 중앙고충처리위원회는 인욕처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가 같이 합니다. 행안부가 아니라 인욕처에 있어요. 소청심사위원회가. 틀렸고요. 성과 상여급은 근무 성적이 좋은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연공 서열이 아니라 일과 성과로 바꾸는 겁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과 연공 중심이 아니라 일과 성과 중심으로 일을 많이 하고 성과가 많이 나왔을 때 상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답이 몇 번이다. 2번만 옳네요.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이걸 해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소송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게 뭔가 안 되는 게 뭔가 막 물어봐요. 잘 나오는 게 인사상 불이익은 다 돼요. 안 되는 거 몇 개만 외워두면 돼. 첫 번째가 뭐냐면 근평이 안 돼요. 너무 주관적이니까. 또 경력 평정도 안 돼. 이건 객관적 사실이야. 두 개 합쳤을 때가 승진이야. 승진 심사도 소청 심사가 안 돼요. 됐죠? 그 다음 변상 판정. 이게 사실행위예요. 변상 판정. 네가 뭘 깨먹었다. 변상하라는 소리야. 이거 한다고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됩니다. 당연퇴직도 안 돼요. 당연퇴직도. 그 다음에 어떤 법령이나 이런 것을 개정해달라는 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내부 의사 절차 진행 중인 것도 역시 심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게 근평, 경력, 승진심사. 안 됩니다. 변상 판정, 당연퇴직도 안 되니까 이 5가지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네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